네, 안녕하세요. 트렌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패션 디자이너 김건희입니다. 오늘 저의 패션의 이야기들을 IM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소재가 특성인 이 대구 지역에서 나오고 자라섰기 때문에 소재의 특성들을 굉장히 그 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 산지인 우리 대구 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그 폴리에스테르지만 폴리에스테르 느낌보다 실크의 느낌이 더 가미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그 트렌디한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오폴렌 소재를 기성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소재들보다 네오폴렌이지만 그 색다른 그 회화적인 이미지를 가미한다든지 해서 디지털 프린트를 그 새로운 느낌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조금 더 그 현대적이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우뚜리적인 느낌이 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처음 제가 부티크를 시작을 했을 때도 그 맞춤복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성복의 느낌보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모든 고객들이 자신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옷들을 만들고 자기를 더 많이 나타낼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맞춤복에서 더 기성복보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맞춤복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성복 같은 경우는 그 수정이 불가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맞춤복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사이즈에 맞도록 아니면 개성을 가지고 그 본인이 추구하는 느낌으로 디테일 같은 부분들을 요소마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체 재단을 함으로써 고객의 체형에 더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피팅의 그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그 한 벌의 옷과 더 친근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복과 다르게 맞춤복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한 벌의 옷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적인 요소들, 아주 작지만 그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개성을 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옷에 대한 애착도 더 많이 생길 거고, 옷을 입었을 때 피팅이라는 과정을 기성복과 다르게 거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체형이나 모든 부분들을 훨씬 더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옷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보고 하는 경우도 샘플을 보고 거의 다 시작을 하죠. 옷은 시작을 하되 사이즈를 재고 그분의 체형에 맞도록 디자인이 포켓이 자켓이 하나 달려있더라도 그분이 가슴이 너무 크다면 그 옷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은 저와 상의를 함으로써 조금 더 그 본인의 체형에 맞도록 그리고 더 많은 그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작게는 옆트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작지만 강한 요소들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처음 보이는 3초의 이미지를 정말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고객의 내면을 세계까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3초의 이미지를 중요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재에 대한 소재를 굉장히 꾸뜨리적인 소재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소재의 핸드메이드적인 터치를 가미함으로써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패션 세계에서는 패션과 문화의 접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콜라보레이션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들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아트 콜라보레이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후 70년이 지나면 명화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때는 사실 전 명화를 사용을 함으로써 콜라보레이션의 느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나
그 각계에 있는 그 화가들과 같이 작업을 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도 함께 그 상승을 시키고 화가들의 인지도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명장들만 서로 모아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 고객층이 한 40대, 50대까지 겨냥을 한 그런 이제 중년층의 그 에이지 타겟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브랜드 런칭했을 때는 사실은 30대, 20대, 30대들도 굉장히 많이 입었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점점 같이 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객들이 지금껏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이 옷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사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 같아요. 네. 브랜드의 그 이미지를 꽃들이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소재 믹스나 아니면 그 비딩 작업 같은 걸 함으로써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드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린트가 화려한다든지 소재에 그 다른 보석 작업들이 많아서 화려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려한 의상이 필요했던 그런 이제 그 이미지에서 많이 활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화보 촬영을 하면서 그 스타일리스트이신 박명서 실장님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게 한 2010년인가 그때쯤 됐었는데 그때의 그 우연하게 만났던 그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번에 그 빛나는 로맨스의 변미리 선생님 작업을 하시면서 저에게 옷을 협찬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협찬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왔다 장보리의 금보라 선생님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협찬을 해주면서 조금 이번에 왔다 장보리의 금보라 선생님이 저희 옷을 입고 촬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슈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잉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패션쇼와는 다른 어떤 그 정말 팔고자 디자이너들도 옷을 많이 바이어들에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패션쇼의 형식을 탈피해서 바로 바이어들만을 모셔놓고 쇼를 했었습니다. 2014 SS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의 니키클럽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얻었던 그 정말 자연이 주는 청량감, 네, 자연의 정말 자갈에서 오는 그 그레이 컬러에서 그런 어떤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았습니다. 구마겐코라는 그 작가가 그 건축가가 지었던 그런 어떤 그 니키클럽의 모든 전경들 이런 게 정말 제 머릿속에 그대로 영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풀었던 아이템들인데요.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모던하고 근데 자연이 주는 청량감과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그 자연스럽게 모던한 이미지로 풀어냈던 그런 그 쇼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원래 해외 전시를 주로 다녔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조금 중국 바이어도 오시고 그 일본에 계시는 바이어들도 왔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패션쇼와는 완전 다른 이미지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옷 한 벌 한 벌을 얼만큼 이렇게 몇 벌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바이어와 이렇게 일본 바이어들에게 그 바잉을 받았었습니다.
아이템들을 좀 더 많은 아이템들을 원하죠. 바이어들은 한 벌의 아이템들을 수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아이템들을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바잉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형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바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제 선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해외 바잉을 다닌 지가 2009년에 처음 이게 해외에서 바이어들에게 직접 오다를 수주를 받았었습니다. 파리 후즈넥스트였었는데요. 파리 후즈넥스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사실 다 모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동 바이어 같은 경우는 좀 더 화려한 컬러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이 우뜨리적인 작업이 많이 된 아이템들을 좋아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정말 칵테일 드레스 같은 이미지도 가지고 가면서 모던한 이미지까지 같이 그 대신 소재의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 제가 느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많이 그 당시에만 해도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파는 게 더 낫겠구나. 옷을 중국 바이어들한테 파는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우리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파는 게 우리 현재 한국 디자이너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트라노이 쇼 같은 경우는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 열리는 아주 오래된 굉장히 트레이드 쇼인데요. 기존의 후스넥스트나 보레타 가지고 있던 그런 쇼보다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노이 쇼 같은 경우는 소규모 바이어들이 사실 더 많이 와요. 그래서 리테일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고가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나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바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후스넥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가면은 조금 더 저가에 조금 더 가격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가인 트라노이 쇼가 조금 디자이너들에게 호응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많은 바이어들이 주위에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처음 2009년에 제가 바잉을 4개 업체 정도의 바잉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해외 전시를 나갔는데 그렇게 바잉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디 쪽의 바이어들에게는 옷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입금을 시키지 않을 경우는 제가 그냥 옷을 여기서 어떻게 팔든지 제가 입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어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 기다렸었어요. 저하고 약속의 서울 패션 위크 기간에 만나서 옷을 이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워낙에 소량이라서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바이어들이 저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날 물론 돈은 다 지불을 하지만 새로운 바이어를 옆에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다른 중동 쪽에 그 사람들의 바이어를 소개시켜줘서 같이 또 바잉을 더 많이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 바이어 같은 경우는 한 시즌을 굉장히 많은 양을 옷을 오다를 하고 난 뒤에 서로 친구가 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연세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랑 항상 친구다, 네가 잘 되면 좋겠다, 너도 정말 디자이너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그리고 본인들도 바잉으로 우리가 만난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지금도 서로의 그분의 안부를 묻고 해외 전시를 가게 되면 정말 샌드위치 하나를 사서 부서에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의 내수 부분이 워낙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살아남기가 워낙에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워낙에 스타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의 기성 디자이너들이 어떤 판매망에 있어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스펙이 갖춰지지 않고 옷은 정말 내 옷이 정말 과연 어떨까 이거를 실험해 보는 실험 무대로 저는 처음 해외를 먼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를 공략했을 때 저는 굉장히 힘을 얻었던 부분이, 물론 기성 디자이너 선배님들 다 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나갔을 때 옷이 굉장히 좋다. 영국 바이어는 이게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 맞느냐고 저에게 되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화가 권유미란 작가와 같이 제가 그 콜라보를 했던 아이템들을 들고 나갔었는데 이 작품이 정말 과연 한국에서 만든 게 맞냐고, 진심으로 한국산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베이크루에서는 저희들에게 한 시즌 계약을 하고 오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전시에서 만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완판됐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서로 기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뉴욕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실질적인 오다가 많은 곳은 미국 뉴욕이고요. 네. 제가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브랜드 만들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그 까르뱅 쇼에 제가 그냥 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쇼 티켓을 구해서 갔었는데 그게 안나 윈터가 앞에 프론트로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거기는 이제 좌석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길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안나 윈투어 정도 되는 그 셀럽이 제 프론트로에도 앉아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제 옷을 입으시는 모든 그 고객들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조금 더 옷을 입고 업그레이드 되는, 내 자신을 더 많이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패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디자이너로서 정말 제가 만든 옷이 어느 한 분의 고객에, 어느 한 분 고객이 입었을 때도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로 이렇게 영원히 남고 싶습니다.